한 편의 글을 받았는데 마침표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문단이 아예 없고 그냥 한 줄로만 문장을 계속 쓰는 거예요. 웹소설처럼. 휴지를 잘 지켜서 말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누가 손을 번쩍 들고 휴지가 뭔가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과제를 반려시켰습니다. 저에게 메일을 썼더라고요. 교수님, 반려가 무슨 뜻인가요? 이 논란들 보면서 요즘 애들 문해력 진짜 심각하다 하셨던 분들, 여러분은 문해력에 얼마나 자신 있으세요? 단어 뜻 좀 모르는 게 문해력의 진짜 핵심일까요? 문해력, 요즘 시대를 사는데 뭐 얼마나 중요한 걸까요? 자, 그래서 문해력이 뭘까요? 저희가 듣동나 유튜브 이렇게 찍기 전에 아이템 회의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때 이 아이템을 가져갔어요. 그랬더니 다른 기자들이 그래, 근데 문해력의 정확한 정의가 뭐지? 그래서 저도 문득 그러게 문해력을 사전에 검색하면 뭐라고 나올까 싶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한번 검색해 볼까 봐요. 문자를 읽고 쓸 수 있는 일 또는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이 문해력 그 콘텐츠 준비하면서 이 책을 읽었거든요. 읽었다는 착각. 책에는 이런 정의도 있더라고요. 텍스트를 통해 세상을 읽고 쓰는 능력이다 라고요. 고로 문해력이라 함은 글을 읽고 이해하고 상황에 맞는 글로 정리할 수 있는 능력 전반을 말하는 거겠죠. 특정 단어나 표현을 조금 모른다고 해서 진짜 요즘 애들 문해력 너무 심각해, 이렇게 말하는 게 핵심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어휘력의 빈곤함이 해석 능력의 저하로 이어지긴 하지만요. 전 세계 실시간 통계를 보여주는 월도미터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한번 보실래요? 실시간으로 전 세계 몇 명이 뭐 이메일을 주고받고 몇 개의 트윗을 날렸고 뭐 이런 것들이 여기 굉장히 자세하게 적혀 있거든요. 전 세계 사람들이 얼마나 트위터에다가 트윗을 쓰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억, 4억 2천만 정도의 트윗을 날리고 있네요. 이메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이 15일 오전인데 1,300억 가량의 이메일을 서로 주고받고 있네요. 이런 시대에 사는 우리에게 문해력은 어찌 보면 생존 역량이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어떤 쏟아지는 각종 데이터에서 핵심을 읽어내는 것, 그 안에서 나의 관점을 갖고 표현할 수 있는 것, 이 고차원의 문해력은 이 시대가 점차 요구하는 주요 능력치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실제로 OECD에서요, 2012년에 문해력과 임금의 관계를 조사한 적이 있어요. 이 보고서에 의하면 동일한 학력이라도 문해력 수준에 따라서 직장인들의 임금 차이가 많게는 2배에서 2.5배까지 늘어나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2008년 덴마크에서도 비슷한 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덴마크에서는 직장인의 문해력이 취업과 실업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했어요. 문해력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직장인들의 경우 그렇지 않은 이들에 비해 실업 위험성이 12% 정도 낮았고요. 근데 뭐 국문과 교수님이나 글쓰기 강의하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전반적으로 현대인들의 이 문해력 능력치가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고 해요. 왜일까요? 요즘 나오는 문해력 논란에서 사회 전반의 맥락을 좀 더 읽어보죠. 듣동라에서 사회를 맡고 있는 전 사회 문해력 대장이니까요. 요즘 같은 사회 환경에서 이 문해력을 키우는 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요즘 제 주위에 많이 보이는 증상이 있어요. 유튜브 쇼츠나 인스타 릴스 보다 보니까 2시간이 훅 갔다. 짧은 콘텐츠 단번에 후킹하는 게 없으면 몰입하기가 힘들다. 뭔가 지식과 정보를 얻는 수단이 책이나 신문 같은 긴 글이 아니라 구어가 결합된 매체로 대체가 되고 있습니다. 정보를 취득하는 속도도 엄청 빨라지고 있죠. 얼마 전에 듣동나월드에서 김지아 기자가 설명해 준 적이 있었죠. TLDR 너무 길어, 너무 길어서 안 읽었어, 요약 좀 해줘, 뭐 이런 거. 그러니까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전 세계 추세가 이러한데, 이 와중에도 우리 듣동나 챙겨보는 우리 듣동너 여러분 진짜 최고예요. 대단해, 짜릿해, 너무 좋아, 감사합니다. 아무튼 다시 돌아와서 이 와중에 유튜브나 SNS 알고리즘은 우리가 관심 있는 소재, 우리가 어떤 동의하는 주제로만 이끌죠. 내가 몰랐던 정보를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는 더 못 듣게 되고, 설사 그런 글을 보게 되더라도 이해하지 못하고 거기서 사회 갈등이 증폭되는 모습들 우리 사실 너무 많이 봤잖아요. 이렇게 디지털 기기 이용 능력은 높아지고 있지만 이게 정확한 정보일까? 편향된 정보는 아닐까? 분간해서 읽어내는 능력은 점차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오픈 AI라는 곳이 내놓은 챗 GPT,
그리고 이 챗 GPT로 시작된 인공지능 챗봇 대전. 이 챗 GPT 요새 많이들 좀 써보셨을 것 같아요. 뭔가를 생각하고 고민하고 정리하는 시간을 길게 투여할 필요가 이런 기술들로 인해서 더욱 줄어듭니다. 그래서 일부 학교에서는 뭐 과제 베끼기 우려에 교내 챗 GPT 접근을 차단하기도 했잖아요. 그리고 이와 반대로 최근에는 어떤 키오스크 앞에서 머뭇거리게 되는 디지털 문해의 어려움을 느끼는 사람들도 생기면서 또 다른 차원의 문해력의 격차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이게 한편으로는 우리 사회가 요즘 당면한 현실 같다고 느껴져요. 문해력을 갖고 사는 게 진짜 중요한 이유는 뭘까요? 이분한테 한번 여쭤볼까 싶은데요. 1년 전쯤 대학 신입생 글쓰기에 나타난 문장 오류 양상 분석이라는 논문으로 전국의 대학생들 뼈 때린 분입니다. 최근에 책도 내셨더라고요. 한 문장이라도 제대로 쓰는 법. 네, 이 책인데 이현정 서원대 휴머니티 교양대학 교수님과 한번 이야기 나눠볼게요. 지금 연결해보죠. 이 문해력 자체가 지금 현재 그 젊은 성인들 사이에서 좀 떨어지고 있다라는 지적이 은근히 이제 계속 그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교수님은 이 이야기에 좀 공감하시는 편인지 궁금하고. 많이 궁금해요.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거는 그 문장이 너무 길다는 거예요. 글하고 말하고의 구분이 좀 많이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말하듯이 글을 써요. 또 이제 맞춤법이 전혀 지켜지지 않은 그런 문장들도 꽤 많았어요. 그래서 한 편의 글을 받았는데 마침표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어? 어떤 글에서는 문단이 아예 없고 그냥 한 줄로만 문장을 계속 쓰는 거예요. 웹소설처럼. 그래서 요즘 학생들이 워낙 그 웹상에서의 어떤 글에 익숙하다 보니까 그 글이랑 우리가 쓰는 글을 좀 혼동하지 않나. 또 최근에 어떤 심심한 사과라든가 뭐 사흘, 뭐 10분 이해 이런 것들을 좀 다르게 이해하고 있는 뭐 그런 네네. 논란들 좀 보신 적 있으세요, 교수님? 저도 강의실에서 네. 이번 최근에 2학기에 이제 말과 관련한 그 수업을 하던 도중에 이제 휴지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네. 휴지를 잘 지켜서 말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누가 손을 번쩍 들고 휴지가 뭔가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루마리 휴지를 생각한 거예요. 네. 쉼을 뜻하는 게 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해를 못했는데 각 반마다 휴지를 이해 못한 학생이 반드시 한 명씩 있더라고요. 또 에피소드로는 이제 반려라는 단어가 있는데 어떤 학생이 다른 과목의 전공 수업에 그 잘못된 과제를 제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과제를 반려시켰습니다. 저에게 메일을 썼더라고요. 교수님, 반려가 무슨 뜻인가요? 이해가 되셨나요? 네, 네. 네, 네. 이런 현대사회의 어떤 문해력 저하 현상이 왜 나타난다고 생각하시는지도 궁금해요. 이 세대들은 모바일에 익숙하고 온라인 환경에 익숙하기 때문에 저는 긴글포비아가 있다고 생각해요. 딸아이가 이제 편지를 받은 거예요. 제가 봐도 굉장히 장문의 편지를 받은 거예요. 받자마자 겁에 질리더라고요, 아이가. 왜 그렇게 놀라냐. 그러니까 좋아서 놀라는 게 아니라 이걸 어떻게 달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정보를 영상하고 그림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점점 글에서 멀어지는 거죠. 지금 시대가 달라지고 세대가 바뀌고 있는데 그렇게 문해력이 떨어지는 게 한편으로는 왜 문제가 될까라는 물음표도 생기거든요. 현실적으로 봤을 때 정말 더 필요한 거는 저는 디지털 문해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점점 더 많은 방대한 양의 막 쏟아져 오는 정보들을 내가 단시간 안에 필요한 것들을 선별할 수 있는 능력은 문해력이 없으면 절대로 얻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점점 더 자라나는 세대들은 이 문해력이 저희보다 훨씬 더 뛰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서 어떤 정보를 얻느냐에 따라서 나의 삶의 질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삶의 질이다, 문해력은. 네, 삶의 질을 높인다, 문해력이. 이렇게 쭉 이야기를 나눠보면 문해는 기본적으로 공감의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래서 이런 거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당신의 입장은 이런 거군요. 이렇게 사고하는 능력, 상상하는 능력이라고 더 넓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고요. 사람이 다양한 만큼 그들의 생각이 다른 만큼 서로 관계가 엮이고 저마다 이해가 복잡한 만큼 텍스트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 적응하는 힘이 요즘 시대가 요구하는 문해력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요즘 시대에 필요한 문해력은 무엇인가요?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그리고 작년에 제가 만들었던 내일 사용 설명서 레이스 기억하시죠? 그 레이스가 올해 VOD로 출시되었습니다. 일이 밀려와도 흔들리지 않고 나만의 일 기준을 세워보는 법을 찾고 싶으시다면 듣동나 사이트에서 지금 만나보세요.
여기서 조금만 더 버티면 좀 그래도 길이 보일까? 아, 근데 잠깐 멈췄다가 영원히 멈추게 되면 어떡하지? 일하는 사람을 위한 콘텐츠 시간과 생각 박소연 대표입니다. 다큐멘터리로 글을 쓰고 영상도 촬영하고 있는 김진영이라고 합니다. 많은 주니어 분들이 메일을 되게 사연 있게 보내세요. 막 저예요, 막 이런 식으로. 업무용 글쓰기 같은 경우 주인공이 내가 아니라 상대방이에요. 내가 잠깐 멈춰도 되나? 퇴사를 하지 않고도 저는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20대, 30대도 40대 분들이 제일 고민이신 영역일 것 같기도 하고 누가 딱히 아무도 말을 안 해주는 그런 것들을 그 노하우들을 아주 쏙쏙들이 제가 빼먹어 보겠습니다, 여러분.